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찰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45억 278만 1,000원을 증액한 총 328억 3,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5억 2,335만 원을 증액한 총 697억 3,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관련하여 국제학교 설립 우선 협상 대상 학교와의 협상 절차 추진을 위해 국외 업무여비 3,54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3,27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교육교재 및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고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수소특화단지 지정 육성계획 수립 용역 진행 잔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및 전시회 홍보 역량 집중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 미래첨단산업 한마음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 개최 이후에 인재 양성 등 후속 연계사업 구상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관련 산자부와의 지원사항 협의, 첨단산업 관련 전국 단위 대규모 전시회와 시기의 중복 등으로 사유로 인해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계획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및 스마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36억 4,100만 원을 10월에 차입하고 그에 따른 3개월 이자 상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42억 원, 12억 원, 총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 중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와 지능형 객체정보 추출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4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GTX A 노선 타당성 및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부담금 총 2억 5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억 5,200만 원 중 1차분으로 연구 용역비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 건축물 각종 예비 인증 수수료 및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 4,56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수수료 4,1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 인건비 1,521만 3천 원과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부족 인건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위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미래도시전략과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그 출장비하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그때 가셨었죠? 5명 갔다 왔습니다. 5분 가셨어요. 예. 저희가 뭐 작년 본예산 할 때 이제 그 민간인 2명 포함해서 6분 이제 가는 거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초청 여비도 세웠었고. 네, 네. 해외에서 초청해가지고 들어오신 건 없으시죠? 최근에 1명 왔다 갔어요. 한 명 왔다 가시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여기 뭐 3회라고 저기 우리 시에서 가는 게 3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횟수는 조정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얼마 안 협의 남았는데. 과정에서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고 또 네. 줄을 수가 있어서 네. 대략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횟수를 좀 잡아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해외 협상단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10월 달에 네. 이제 그쪽에서 좀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올해 안에는 좀 어떤 식의 좀 결과가 좀 나와서 좀 MOU라도 체결하기로 지금 하반기에 이제 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좀 오래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끌어오던 상황인데 빨리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지금 8.2%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용역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있었죠? 지금 이제 외국 교육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이 그 2억 7천만 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비용이 그 법률 자문 협상이 법률 자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준 높은 그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협상이 좀 지연돼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11월쯤에는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 계획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에 이 어느 정도 교류가 된 다음에 이제 법률자문도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지원 공모사업에 지금 행사 실비를 좀 삭감하고 좀 이 교육이나 행사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목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데는 뭐 문제는 별다른. 네, 행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를 알리는 그 배너라든가 아니면 리플렛이 좀 더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사 실비 지원금은 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홍보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서 지금 용역 지금 이거 다 끝난 건가요? 잔액 예상액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원정지구를 대상으로 거기 이제 석유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저희 평택시 소유 산업용지가 있는데 거기를 산업부가 지정하는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금액이 그 산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은 예, 끝났고. 입찰 잔액입니다. 네, 입찰 잔액이요.
그 이거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산업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공모를 선정하겠다는 공모에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모 시점까지 좀 유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중지도 시켜놨다가 또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집행률이 지금 19.4%인데 이것도 뭐 차질 없이 다 연내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내기 전에 네. 집행률이 19.4%였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1억 2,4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94%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주요 이제 저희가 집행 내용이 지금 수소경제 홍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동안 공모 사업을 위해서 이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것들이 있어서요. 현재는 집행률이 94%입니다. 용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중단했다가 내년 공모 시점에 맞춰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올해 계속, 안에 안 예. 끝나.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겠네요. 네, 네, 진행됩니다. 그에 대한 근데 예산은 이제- 다 집행이 된. 그러니까 예산액은 이제 계약이 되고 네. 이제 그 용역비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나가 있는 상태. 네, 그 용역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 끝난 건 아니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 지금 돈을 다 미리 다 나간 상태네. 그러니까 입찰해서 금액은 정해졌기 아, 때문에 네.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네, 정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첨단 산업과 지금 저희가 그 한마음 페스티벌을 아주 작년에 굉장히 뭐 역점적으로 뭐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좀 그걸 취소하고 지금 이제 좀 전시회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 선정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념해서 같이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뭐 여건상 그죠? 설명 좀. 네. 저희가 5월 정도에 발표를 예상했었는데 7월로 미뤄지면서 네. 7월 한 20일 정도에 저희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발표하고 컨퍼런스는 바로 그 전에 또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과의 네트워크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내용들로 해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월부터 있는 행사가 9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가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행사라든가 대규모 오래된 행사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그쪽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참여를 한다 그러면 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저희도 준비 시기도 짧고 노하우를 좀 쌓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렵게 세우셨는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건 접고 또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노하우 좀 쌓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접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설명회 예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있는 행사에 좀 더 참가해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요. 그런 개최하는 행사 내용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더 좀 좋은 행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 향후에도 뭐 저기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는 좀 계획은 좀 고민은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에 예산에는 세우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못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람회 참여 이게 이제 출장이 있고 참여가 있고 그런데 한 4군데 지금 참여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여기는 부스를 6개 부스 정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홍보하고, 예, 예. 예. 차세대 지난 8월 30부터 있었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그 산업전에서는 좀 대규모로 크게 하고요.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개최했던 내용인데요. 네. 크게 해서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원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저희 공동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참여들을 좀 끌어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행사가 좀 많아서 전체를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출장 가서 조금 저희가 배우고 또 그 한국전자전이라든가 반도체 대전 쪽은 반도체 기업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거라 한쪽에 집중해서 좀 보고 거기 네트워크 구성에 좀 애를 쓰겠습니다. 네. 예. 코엑스하고 뭐 킨텍스 이런 데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좀 참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들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저희 시로 지금 유치도
그런 뭐 홍보도 하시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그 기업들도 또 많이 오셔서 여기 참여는 안 했어도 기업들이 오셔서 보러 구경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설 계획이라고 이런 문의도 하시고 또 이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 문의도 있고 해서 한 이번에는 3일 동안에서 한 120여 분이 오셔서 네. 상담하고 가셨습니다. 예. 예, 이 홍보 활동 참여하셔가지고 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 도시가 그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때 이게 좀 지방채 차입 계획이 이제 원래 그 공모할 당시부터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기도시공사 그 지방채를 차입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택 도시 보조공사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 예. 거기에 따른 이자분을 내는데요. 요번에 그 3개월치 이자 네. 1,400만 원을 그 이자분을 주는 거로 그래 요번에 그래서 추경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은 뭐 지금 계획대로 올해 이 지금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하고 이게 좀 언제 저기죠? 저희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 용역을 다 끝났고요. 지금 그 10월 달 경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10월 있습니다. 착공.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은 꽤 뭐 어느 정도 잡으죠? 1년 조금 넘는 1년? 것 같아요. 예. 그럼 매년 말이나 돼야 이제 예. 지금 현재는 인증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요. 네. 그거 거의 다 끝나서 10월 달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강소영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국비 이 공모 사업 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 사항은 어떻게 저희들이 그 예산은 그 국비는 47억이 내려왔는데 설계가 아직 오래된 거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예. 10억을 세기 위해서 12.5억 그래 요번에 세우는 겁니다. 매칭비라 국비 50%, 12 50%라 저희들이 5억 세우면 국비도 5억 쓰는 거라서 10억으로 해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 4월 달부터 이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요. 그때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예, 4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KT 컨소시엄이 KT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했고 예. 여기서 이제 민간에서도 현물로 저기 하는 현물로 투자하는 저기가 있나 봐요. 일부 있습니다. 21억. 이게 KT 컨소시엄 거기서 이제 현물 예.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범 CCTV 그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해 보시면 지금 여기 2억 6,400을 그 통신 요금에서 좀 감액을 해서 라이센스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변경하신 것 같아요. 목 변경만 하는 건데요. 예. 저희들이 통신 요금을 왜 좀 더 올려서 그 예산을 세워놨냐면 통신 요금이 통신이 그 자가 통신이 고장 나면 이제 임대 통신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통신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자가 통신이 고장이 거의 없어서요 예산이 남는 거로 2억 400을 목 변경으로 해서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자가망을 운영하다가 이게 이제 저기 뭐야 파손이 되면은 이제 임대로 돌려서 예, 예, 아 그 예비비를 좀 마련해 놓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자가망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가망으로 하는데 이게 통신 요금이 22억씩 이게 어떤 비용이죠? 네. 통신료가 꽤 많이
거기에 따른 자가망 통신 요금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뭐 통신사에서 임대해서 저기 하는 건가요? 거기 통신 우리가 자가망이 있더라도 예. 통신 사용 임대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임대료. 그거에 대한 임대료. 예예 이게 평택시 전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꽤 크네요. 알겠습니다. 네. 도시철도과 이 지금 타당성 검증 그거 타당성 기술 검토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하신 상태. 예, 검토 뭐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는데 지금 이 비용이 2억 5천 정도 중에 1억 5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요 검증용을 그쪽에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부담된 금액이 2억 5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GTS-A가 동탄에서 저희 평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그 검증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전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산에서는 좀 부담 안 하나요? 이건 GTX-C입니다. C인가요? 예, 예. 아, 이거는 바로 동탄에서 바로 지제에 쓰나요? 오산 안 쓰고? 예, 맞습니다. 아, C가 이게 검증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통 9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인데요. 6개월에서 예. 12개월. 그 상황에 따라 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스탁 협약하고 설계하고 28년 말에 이제 개통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뭐 검증해서 뭐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겠죠? 검증에서 이제 검토하는 게요. 네.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이제 BC라든지 타당성 문제가 이제 그런 경제성 문제가 저희 타당성 검토 내역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네. 그 내용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BC 경제성만 나온다라면 협약 체결해서 28년 개통하는데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없을 것 같다. 이게 좀 빨리 28년도 12월에 안에 28년도 좀 계획대로 이렇게 개통이 되면 아마 이 평택시에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적이 되니까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철도 유의부지 활용 사업 이거 지금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뭐 철도 복귀하고 뭐 거기 공원 조성하고 뭐 이런 민원도 많고 그런 요구도 많았었잖아요 시민들 그렇죠? 서정역에서 송탄역 이것도 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일단은 이 철도 선로 주변으로 해서 예. 유후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예비로 사놨던 땅이라든지 잔여지라든지 그런 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땅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북카페라든지 그런 걸 갖다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좀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설치하려고. 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그 뒤에 보면 경부선하고 수서고속선, 뭐 경부고속선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전체 다 서해에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이것도 진짜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진짜 좋은 저기가 사업 같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활용 지침을 좀 내렸나 봐요. 21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이거 하면서 네. 이제 현황 조사가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 설계비 5억에 대해서 올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지향적 스마트 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 사업이다. 전에 보고받은 자료에서 이게
그 정화된 산업 방류수를 하천에 직배수하는 대신에 식물과 토양의 생태 정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가로수 관수 시스템을 통해 이걸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버려지는 그 방류수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뭐 시민 단체분들이나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근데 저 식물 제가 전에도 질의 드렸었어요. 보고 오셨을 때 이거는 근데 검증이 된 건가요?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식물들한테 무해하다라는 것들. 저희들이 그때 그 공모할 때 공모위원들한테도 그때 테스트도 하고 또 그때 시연도 했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는 상황이 가로수들 우리 지금 식재에 맞는 상황에 관내에 있는 나무들한테는 무해한 상황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온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 온도는 조금 한 40도 정도라고 하는데 31.8도. 예예예. 그런데 그게 뭐 이동하다 보면은 그 온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공모위원들 다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류수가 이제 30도 약간 초반 정도 되는 온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 갔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게 그 정도 온도가 그 식물 생육에 적정한 온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육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온도가 좀 맞는 거로. 정확하게 한번 과학적으로 잘 해주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관수를 건설을 하고 도시 내로 유입을 해서 설계를 다 해서 완료를 했는데 관내 가로수들에 다 설치를 했을 때 가로수를 죽이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저희 손으로 예산 들여갖고 좋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이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할 건 다 거치시고 나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덕동에 6.7km에 1000대를 설치하시겠다. 배다리 공원 안에 3000대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수치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산정이 되었던 것으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도 정확히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보시라고 애매모호한 그 기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것을 평택에서 완성을 시켜서 모델화를 한다면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소 중립 기반의 스마트 도시 조성이라는 것, 그리고 녹색 건축 에너지 데이터 통합 관리, 자원 순환 체계 구축, 시민 참여 경제 활성화 서비스, 도시 데이터 허브와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까지 연결을 다 한 내용이라서 결국에는 다른 국가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하겠다라는 각오로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신 거죠. 저희들이 요거 할 때에 환경하고 녹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요번에 그 용역할 때 그런 것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면 이 지금 사업 계획서 보면 푸른 도시 사업소, 자원순환과, 일자리 경제과, 정보 처리과, 도시숲 관련한
것들, 건축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집에 여기 다 협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종합간제 사업소부터 시작해서 다 통합간제 센터로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어쨌든 도시 전체에 한 필요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다 빅데이터화도 돼야 되고 기존에 구축된 그 인프라들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스마트 도시국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팀을 구성하셔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장님이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범 사업 같아요. 이게 잘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다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기술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컨소시엄에서 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도시국이 이제 앞서서 하셔야 되는 내용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 이후에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 우리 컨소시엄 하신 분들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근처에 내려와 있고 뭐 관련 부서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공모에 당선된 거가 이제 주위로 이제 퍼지니까 또 기술력있는 업체들에서 자기네들도 무슨 이렇게 협업할 만한 게 있는 기술력 있는 데서 계속 이제 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들으면서 저희들 시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고 이렇게 충분히 노력해 나가면서 좀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비 공모 사업이지만 어쨌든 뭐 큰 그림에 끌려가는 이런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챙겨갖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 모델 만드셔갖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 하실 때 각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잘 만드셔서 나중에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지원에 따라서 23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비와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이제 금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이제 400억이고 그 중에서 저희 시비가 이제 49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15억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스공사는 장비 발주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가스공사도 현재 그 회사 내에 이제 부채가 좀 많이 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방침이 수요처를 좀 많이 발굴한 다음에 이 사업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장비 발주는 됐는데 사업 착공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저희 시비를 부담해 줄 건 없겠다 해서 이 부분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이 가스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뭐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수요를 확보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사항들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이제 사업비 증가가 당연히 예상이 좀 되는데 예정대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긴밀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미래첨단 산업과 13쪽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홍보 책자와 동영상은 어떻게 준비가 아직은 안 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동영상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나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만든 내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정을 올리려고 합니다. 예. 해마다 옮길 수는 없고요. 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투자 유치 활동을 못했던 상황이어서 몇 년 전에 만든 자료와 그 이외의 시정 홍보 자료를 좀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방향성을 좀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올해 박람회에는 이제 기제작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홍보 책자가 좀 만들어지면 예.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상영할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예, 예. 같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부스를 운영한다는 게 6칸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칸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 270에서 500, 260에서 27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부수당. 근데 저희 지금 테이블 요거 2개 정도 약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칸으로 너무 그 홍보관으로 쓰기가 너무 부족하고요. 기본 2개 이상씩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황에 맞춰서 조금 줄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했던 패키징 페스티벌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에 6부스를 해서 이번에는 2칸 저희가 4칸을 쓰고요. 2칸은 산업진흥원, 2칸은 평택도시공사가 같이 공동 활용을 했었는데 모양도 저희 평택시 이미지 딱 들어가면서 해서 좀 대외적으로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요.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그 부분은 적용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일반적으로는 출장으로 가고요. 좀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부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금액이 조금 들어가도 박람회마다 특성이 있을 테니까 예, 예, 그 특성에 그렇습니다. 맞게 예. 거기에 맞는 컨셉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부스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9쪽에서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스마트 주차장은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안에 같이 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층이 스마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죠.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지상부로 올려달라 해서 지상 4층, 3층 이렇게 지상 3, 4층이요. 예.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계속 그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로 회의를 했고요. 2차 지금 회의가 다음 주에 한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다 모이는 게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주민들 상인회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일정을 하기가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잡는 거로 지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일정이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도 계획을 해서 주차란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협의해서 좀 추진하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10월 말쯤 주중이나 말쯤에 아마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철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주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주차 이게 그거를 어떤 위치에다 한다는 것을 좀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잔여 인력 남은 땅이 있으면 그쪽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 주차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단속은 안 하기는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해 인력이 있는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 설명회 일정이 잡히면 저한테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가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대안은 꼭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해외 출장 및 외빈 초청 횟수가 증가해서 예비를 더 수립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본교에서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건가요? 네, 그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이사분들이 총 17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 이제 결정을 앞두고 좀 현장을 확인하고 싶고 또 저희 이야기나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오겠다는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거나 그래서 직접 가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방문 계획이? 아니면 이제 이 정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까지 부담해서 안내를 해야겠다 싶은 판단이 들어서 당초에 저희도 이제 예상해서 해외 초청 요비를 좀 세워놓긴 했었는데요. 지금 오시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분 중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할 수 없어서 그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해외 협상 학교 대표단 초청 여비를 이렇게 보면 계산을 3명의 2회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명수나 뭐 횟수가 좀 협의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그분들이 다 오시겠다. 몇 명? 지금 이제 8명으로 지금 이야기가 그럼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예, 여비- 1회 오시면 이제 6명 분이 수립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 기 확보했던 1,800만 원 하고요. 더 해서 하면 네네 더 해서 하면 예, 바듯하게 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등석 타고 오시나요? 저 1등석으로 오시나요? 높으신 분들이랑? 그렇습니다. 그 뭐 총교장 뭐 이사장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 이코노믹은 좀 어렵고요. 비즈니스석으로 오게 됩니다. 비즈니스로요. 위에 우리 직원분들 항공 운임료 2등석 실비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2등석이면은 이코노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규정에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행사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이 여러 항목이 하나의 이제 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운행을 해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생각보다 더 드는데 행사 실비는 좀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목을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실비가 상당히 많이 또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봉사하시고 연습하러 나오시고 하는데 그냥 하기가 몫을 좀 잡아주셔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해서 이것도 아예 없어지는 사업인가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자, 수소경제인데요. 예, 이제 국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평택시 지자체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소 이렇게 대변되고 있고
미래자동차 산업도 이제 씨앗을 뿌려서 이제 어떻게 토양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소는 이제 새싹이 피기 시작했고, 반도체는 열매를 약간 이렇게 타고 있고, 더 잘 자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새싹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국가 산업이라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물을 계속 준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역할, 그리고 평택시가 수소 경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뭐 추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하다 보면 이제 광역 단위에서 인천도 이제 수소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부생수소나 이런 거를 활용한 산업들을 일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택은 이제 중화공업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태양열이나 아니면 뭐 LNG나 이런 거를 수입을 하고 암모니아나 이런 걸로 수소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까지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 단체에서 이거를 커버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이런 고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걸고 국비를 내걸어도 그거를 지자체가 받아서 같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이제 좀 국가가 성장했다라고 보고요. 수소에 있어서도 이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지만 국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같이 국가와 같이 손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어느 지자체가 먼저 느끼고 이거를 선점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느냐, 요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수소 경제는 그 부생 수소나 아니면 화석,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하는 뭐 개질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지금 막다트리고 있는 게 바로 아리백 달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탄소 국경세라는 문제에 지금 기업들이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나 아리백 달성 못한 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을 지금 그 나라로, 해외로 좀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런 기반들을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 내 국가 협력 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아리백이나 탄소 국경세를 피해 나가려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도입해 보려고 하고, 그거를 지금 저희 평택시 가장 성도적으로 기업들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것, 운반하는 것, 수소 관련된 뭐 제조업을 뭐 육성하는 것, 아니면 R&D 이런 것 중에 뭐 좀 중점적으로 평택이 투자하거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분야가 어디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복합적으로 다 해야겠죠, 이런 질문을 이제 뭐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R&D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소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초기적이고,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또 저희 평택시가 여러 산업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연구소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R&D 지원을 위한 기관 유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소 경제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항상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평택시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제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삼성 반도체가 들어와 있어서 세수가 늘어나고 그 세수가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이런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산업도 이렇게 유치도 하고 빅스에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시고 하시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플러스 뭐 아리백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리고 뭐 분산에너지법 이런 거 시행되면 그 수소 발전할 수 있는 곳 주변으로 그 기업들 많이 모여서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면서 이 예산을 우리가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과장님들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제 옮기시더라도 이 사업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이 방향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이런데 있지 않을까 저는 고민이 듭니다. 산업진흥원이 그 국과장님들의 변경에 의해서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산업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 미래첨단 산업과장님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2페이지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인데 그 유정아 의원님께서 저도 궁금한 것들 이제 쭉 여쭤봐 주셔서 그 질문은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게 평택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KT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술 업체들 다 모여 그리고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 그리고 위기 극복 그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 체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뭐 관련된 기술 업체들 다 모여서 우리 컨소시엄 넣어서 국비 사업 지원해서 받자 해갖고 딱 받아보고 평택에 쭉 내려주는 사업인데 과연 여기에 이제 평택 우리 특성에 맞는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가 이게 다 짬뽕이 잘 돼서 맛있는 비빔밥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다 따로 이렇게 있는 뷔페 같은 그래도 되게 화려한 음식들이 다 놓여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평택형의 비빔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좀 고민이 들고 그래서 이 안에 그 그린시티 뭐 기후 변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수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결합이 돼주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앞으로 좋은 업체들이 많이 결합을 하고 있고 제한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과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껐다 켰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이렇게 안정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쭉 연차가 나와 있습니다. 머도 했고 리모델링도 하셨고요, 디자인 거리 조성 CC 계획도 하셨고요, 달보드레 센터도 준공도 하셨고요, 마을 공방도 만들고 목공 제작소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 여기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러 사업 예산 따서 이것도 지어주고 이것도 지어주고 있는데 뭐 비어 있는 공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원래 계획했었던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을 공방 여기서 마을 그 가구 제작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수익을 계속 내면서 이거를 수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특정 업체가 주민분들과 함께 해보겠다고 이제 달려들어서 시작을 하지만 주민분들이 수익이 있어야
계속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주민분들은 떠나고 이걸 제안했었던 업체가 남아서 공간을 쓰는 이렇게 모습이 수년 내에 벌어질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구조가 나야 스마트 도시생 사업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방이 조성이 될 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의원님 질의 속에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안정리 지금 저희 사업들을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약간 저려오는 게 뭐냐면 예술인 광장이 기존에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공간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 광장이 거의 내년이면 완공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부에 공간이 좀 존재하고 달보드레 센터도 완공이 돼 있는데 지금 공간이 4층짜리가 있고 옥공방도 지금 공간이 존재하고 아트 캠프, 서정 두부마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한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스마트 도시과 관련된 거는 이제 두세 군데인데 뭐 문화재단도 있고 뭐 막 쭉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관광과 뭐 있는데 그 국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이 공간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 용역을 한번 발주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제안을 좀 해주셔서 기획항만경제실이든 어디든 해서 이 용역 발주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도 여러 개가 있고 지금 굉장히 작은 섹터 안에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시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어떤 뭐 공간 활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지금 좀 전 스스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들 한번 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네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